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복 관세로 대응한 중국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적용해 1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10대들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불법 무기를 거래하다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불법 체류자들의 세무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과 공유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보고를 이어온 불체자들의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 유예가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은 12% 넘게 폭등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조사하던 경관이 발포한 총격에 지역 주민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상호 관세 전면 발효 13시간 만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10% 기본 관세만 적용됩니다. Well, I thought that people were jumping a little bit out of line. They were getting yippy, you know? They were getting a little bit yippy, a little bit afraid. 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04%에서 125%로 즉시 인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새로 발표하자 다시 재보복성 관세를 물린 겁니다.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대미보복을 선언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미중 관세 전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무차별적 관세 폭격으로 증시가 급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등 미국 내 비판 여론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증시 폭락이 관세 유예 배경이냐는 질문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No, it's because it's going to,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inbounds, we've had more than 75 countries contact us. 각국이 연락을 해오고 있으며 맞춤형 협상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 관세 10%는 하한선,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상한선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관세 유예를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유예되면서 숨가쁘게 진행되던 관세 협상 국면에서 우리 정부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상호 관세는 유예됐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됩니다. 이어서 이화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유럽연합 EU는 앞서 예고한 대로 미국 일부 상품에 대해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발효된 미국의 철강 관세 25%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총 27개국 표결 결과 친트럼프 행보를 보이는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찬성했습니다. 가결된 확정안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언론에 사전 유출된 자료를 보면 오는 15일부터는 옥수수와 쌀, 냉동 야채, 과일 주스 등이 일단 대상입니다.
이어 다음 달 16일에는 할리 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오토바이, 가금류, 담배, 철강 등 추가 품목의 보복 관세 부과가 이뤄집니다. 12월에는 대두 등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데 대두는 미국이 전 세계 2위 수출국인데다 공화당 텃밭에서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품목일수록 보복 관세 부과 시점을 늦춰둔 건데 당초 대상 품목이던 미국산 버번 위스키가 제외되는 등 회원국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 규모도 당초 계획된 42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이러한 대응 조치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독일 총리는 유럽인들 결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프랑스 중앙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발표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으로 회기를 시작했다며 일단 환영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추가 입장 발표도 곧 나올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용의자로 10대 청소년들이 범행 하루 만인 오늘 아침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버지니아주 올드 그리니치 서클 지역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In reference to multiple shots that were fired. Upon deputies' arrival, they found multiple gunshot victims. 3 of the victims were confirmed deceased on scene. 3 other victims were transported to local hospitals.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 경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총격 현장 인근을 통제한 채 밤늦게까지 수색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It is still a very fluid scene. Multiple investigators are still there trying to determine who the suspects were and what the motive is. At this point in time, I don't know that we have any suspects in custody. 용의자 수색 하루 만인 오늘 오전 경찰은 이번 총기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16세 2명, 17세 1명, 18세 1명 등 10대 청소년 4명이 체포됐으며 총기 사용 등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용의자 중에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16세 부상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3명 역시 18세부터 20세 사이 청소년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불법 총기 판매와 강도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에는 며칠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일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세무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RS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 당국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직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범죄조사 대상인 이민자들에 한해 IRS로부터 세무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되며 이 중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이민자들도 포함됩니다. IRS는 정보를 요청 시 납세자들의 이름과 주소, 혐의 사항, 정보 요청 이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한편 그동안 IRS는 불법 이민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해도 납세 정보가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오늘 나스닥 주가가 12% 폭등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12% 넘게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7%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상호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미국 동부 시각 9일 오후 1시 직후부터 주가지수 그래프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딴 관세 부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애플도 주가가 15% 넘게 올랐습니다. 이틀 전엔 상호관세 부과 유예 소문에 주요 주가지수가 급등했다. 백악관이 가짜뉴스라고 밝히며 하락했지만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소식이 아니었다면 나쁜 소식이 이어지던 하루였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금리는 상승세에 있었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년 내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65%로 높였습니다. 또 이날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3월 의사록에선 연준 위원들이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가 발표되자 골드만삭스는 일단 새로 내놨던 경기 전망을 거둬들였습니다. 다만 10%의 보편 관세는 남아있고 이것만 해도 종전의 관세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Still will cost American families thousands of dollars and is still a dangerous and problematic step.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한 달간 유예됐다 다시 부과된 바 있습니다. 90일 뒤에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34번 프리웨이 이글락 지역에서 경찰이 뺑소니 용의자 수색 중 지역 주민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134번 프리웨이에서 차량 3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도주한 뺑소니 차량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200 이글 비스타 드라이브 인근을 수색 중 집 뒷마당에서 총을 든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여성이 듣지 않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뺑소니 용의자가 침입한 집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때 남성 용의자는 속옷 차림으로 수영장에 뛰어들기도 했고 정원에 물을 주는 등 주택 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HP는 현재 총상을 입은 주민은 치료 중이라고 전하며 체포된 남성 용의자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오늘 웨스트몬트 지역 한 주유소 앞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10분쯤 놀만디 에비뉴와 센츄리 블루버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혼다 CRV 차량과 부익 차량이 충돌하면서 여성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 2명은 혼다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에서 한 노숙자가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 다른 여성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소호거리 한복판에서 한 노숙자 남성이 25세 여성 메건 버그를 향해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깨진 병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직전 가해 노숙자는 저 여자를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모퉁이를 지나가는 한 여성에게 병을 던진 후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서 지나가던 버그를 향해 공격했습니다. 버그는 연극의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46세 흑인 남성 무슬림 브런스로 현재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 없이 구금된 채 정신감정을 명령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브럼스는 뉴욕 5개 자치구에서 여러 차례 정서불안 행동을 보인 전력이 있으며 2022년에는 볼티모어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브럼스는 폭력 전과도 있는 상습 범죄자로 2019년 브루클린에서 13세 소년을 상대로 강도 사건을 저질렀고
2022년에는 비번 중이던 NYPD 직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광대뼈를 골절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메건 버그의 아버지 조지 버그는 딸은 뉴욕에서 뮤지컬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딸은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 버그는 애리조나 대학교와 퍼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뉴욕으로 이주해 연극계에 종사해왔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을 골프장에서 암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가 개인 경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구매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어제 플로리다주의 연방법원에 제출한 21페이지 분량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라이언 라우스의 암살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런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라우스가 지난해 여름 온라인으로 접촉한 무기 공급책에게 트럼프의 당선을 막을 장비가 필요하다며 로켓 추진 유탄 RPG나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보내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문건에 적시했습니다. 라우스는 이 공급책이 무기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인이라고 생각했고 트럼프의 당선은 우크라이나에 좋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우스가 접촉한 공급체계 실제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화 내용 자체가 암살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실질적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행기를 폭파할 수 있는 파괴적인 장비를 구매하려 한 것은 암살 시도의 일환이며 구매 이유에 관한 라우스의 발언은 그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우스는 강력한 총기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과 하와이의 총기 상점을 뒤지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라우스는 지난해 9월 15일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 숨어 있다가 비밀 경호국 요원에게 발각돼 도주 끝에 체포됐습니다. 라우스는 암살 시도를 포함해 기소된 5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과 19살 이상의 한국 국민으로 주재원, 유학생, 해외 취업자 등은 국외 부재자로 분류됩니다. 국외 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등록해야 하는 반면 재외선거인 중 직전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영구 명부에 등록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확정해야 하므로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는 늦어도 선거일 4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가 이 기간 안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선거인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북한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의도를 김기화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나토 회의를 계기로 모인 한미일 외교장관, 3국 협력 방안 등을 담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적대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며 이미 사문화된 개념을 강조하는 건 북한의 주권과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실패한 과거의 꿈속에서 헤매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판별 수준이 어느 정도로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한가를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나 같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필연적 선택의 결과로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며 한미일의 비핵화 집념은 북한의 핵 역량을 강화하는 명분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비핵화 관련 북한의 공식 반응은 4번째인데 대외 매체 논평에서 김여정 등판까지 점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비핵화 노력을 현상 변경 시도라고 주장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자신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흔들고 있는 한미일이 현상 변경자라고 오히려 지목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담화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향해 비핵화는 불가하며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